예, 준엽입니다. 오래간만에 음식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고요. 오늘 해볼 거는 지금 대강의 재료들을 제가 다 꺼내놨거든요. 오늘 사용할 면을 말씀드리면 룸모의 빼뚜체 쓸 거고요. 이게 링귀네보다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링귀네보다 좀 식감면에 있어서 씹는 맛이 더욱 도드라지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면입니다. 기본적인 스파게티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스파게티보다는 페투체가 사실 저에게는 더욱 마음에 드는 그런 면이죠. 마늘 있고요. 참치 캔 하나 통으로 쓸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고추장처럼 보이는데 제가 요리하는데 종종 이용하는 닭갈비 양념입니다. 저희 동네 마트에 어느 날 갔더니 밀키트처럼 포장돼서 나오는, 재료가 준비돼서 나오는 그런 닭갈비는 익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네 마트에는 닭갈비 양념, 기성 양념이죠. 그거를 팔더라고요. 제가 제가 닭갈비를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닭갈비 기성 양념을 가지고 한번 요리에 써먹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오븐을 이용해서 닭고기를 구웠을 때도 활용을 해 봤고요. 영상은 오늘 처음 찍는 것 같기는 한데 파스타를 할 때도 사용을 많이 해 보았는데 상당히 이게 파스타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양념입니다. 게다가 여기 닭고기는 없지만 요 참치를 이용해서 프로틴, 고기 느낌 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합을 해볼 생각이고, 요 양념은 오늘 다 써서 털면 되겠죠. 그리고 아주 풍부한 마늘 이런 걸로 향을 같이 내어줄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물을 끓여야겠죠. 물을 끓이면서 이제 이 팬을 활용해서 소스를 준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늘 그랬듯 사실 이 파스타라는 게 저는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은 되게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 끓여서 면 삶는다. 물론 적당히 삶는 그 감각은 익혀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재료를 적당히 잘 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으면 그 재료들 사이에 궁합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죠. 서로 안 어울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참치가 들어갈 때는 양파를 넣지 않습니다. 별 이유는 없고 제가 먹었을 때 좀 궁합이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가 전혀 없고 대신에 다량의 다량의 마늘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금을 적당량 치고 물을 한번 끓여 봅시다. 적당량 치는 거죠. 계량 이런 거 안 하죠. 다만 오늘은 이 닭갈비 양념에 기본적으로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수까지 통상적으로 간을 해버리면은 짜겠죠. 그래서 평소 넣는 그 기본 양보다 조금 적게 넣었습니다. 자, 물은 곧 끓을 것이고 이제 재료를 볶아줘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고 평소에 저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위에 말을 하고 다니고요. 가능한 한 음식을 직접 해 먹을 것을 강조를 해요. 살아가는 게 바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건이 닿는다면은 자기가 먹을 음식은 직접 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제가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가장 몸에 좋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재료의 퀄리티, 선도, 그 양념이 제작되는 공정, 위생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집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 와서 직접 하는 요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주방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식당, 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직접 해 먹는 방법이 식도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식도락이라는 거는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얼마짜리 식사, 얼마짜리 고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짜리 음식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식도락이 기본이라는 것은 주어진 천연 재료의 그 맛을 구분하는 것, 그것도 맛이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티어가 나뉘겠죠.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연 조미료들의 맛을 그것도 티어로 나눠서 상, 중, 하로 티어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맛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요리라는 것이 나왔을 때 양념,
그리고 이 재료의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가늠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새우깡에 있는 새우를 먹고 세상에 있는 그런 새우 맛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새우깡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료나 음식의 가격과 그 재료나 음식이 가진 맛의 티어, 뭐 맛의 고급감, 좋은 맛, 뭐 그런 거를 되게 가격이랑 혼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비싸면은 좋은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람의 입맛이라든가 요리사의 실력, 컨셉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꼭 그 맛과 질에 정비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값을 주면 지방에서 먹는 음식이 강남 한복판에서 먹는 음식보다 당연히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본인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지방보다 뭐 2배의 가격을 주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2배의 퀄리티나 2배의 맛을 2배로 더 고급진 맛을 선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그런 감각과 입과 코와 눈을 지니려면은 식재료를 직접 자기 손으로 다뤄보고 음식이라는 걸 직접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늘을 뭐 편 썰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지금 민서라고 하는데 민서가 잡아서 으깬다는 뜻이죠. 요 민서로 잡아서 으깨고 있는 이유도 뭐 그런 거예요. 마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마늘 알맹이가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박박 문대서 으깨어야 이 마늘이 가진 그 고유의 향이 가장 잘 도드라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주어진 상태, 이 자연 상태의 마늘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마늘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 이런 노하우들은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돈이 제일 적게 듭니다. 특히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급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해먹는 게 반드시 무조건 더 저렴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식당을 운영하면 남겨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남기겠어요? 고객들한테 비싸게 팔아 먹어야 남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특히 이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식재료를 자기가 장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식재료가 식재료 물가가 뭐 고기가 좀 비싼 것 같기는 한데 또 은근히 또 이게 막 너무 비싸서 어쩔 줄 모르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제철 이런 것들 하면은 많이 비싸지도 않고 꽤 쓸만하고요. 이 가격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밖에 나가서 어떤 식당에서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양의 파스타를 먹으려면은 뭐 15,000원을 줘야 된다 요즘 세상에. 근데 식재료로 따져봅시다. 15,000원치로 식재료를 사서 나의 이 레이버 품을 들여서 만든 파스타, 밖에서 파스타 한 그릇 먹을 돈으로 나는 도대체 몇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명약관화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수없이 파스타를 제작을 하면서 이런 계산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뭐 재료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원가가 다 좀 상이하죠. 하지만 5배에서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같은 그런 파스타는 재료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물, 마늘, 소금 또 뭐 있죠? 뭐 치즈, 파슬리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도 사실 식당에 가면 업장에 가면은 재료가 그거보다 많이 들어간 파스타랑 가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1,000원 싸고 2,000원 싸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혼자 해먹는 게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실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자 이제 닭갈비 양념을 넣어서 여기 마늘 볶은 곳에 넣어서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넣다 보니까 오늘 다 털지는 못할 것 같고 방금 넣은 거 1인분 그리고 지금 남은 거 1인분 해서 뭐 내일 모레 중으로 이 소스는 다 처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베이스를 하고 이런 기성 소스를 쓰면은 솔직히 약간 치트키예요. 정말 편하거든요. 기본적인 양념들 다 들어가 있고 간 맞춰져 있고 특히 이러한 기성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가루도 조금씩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감칠맛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소스를 좀 볶아주다가 참치를 한 통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먹는 게 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양 조절,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 선정의 실패입니다. 뭐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 곰탕을 끓여가지고 한 15인분의 곰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불보듯 뻔하죠. 다 못 먹고 질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음식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뭐 김치찌개를 했다 그러면 3인분만 하면은 둘이 뭐 적당히 이틀 먹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나, 요리 실력 그리고 자기 눈의 그런 아직 실력 부족으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적절하게 양을 맞춰서 그 식재료도 구력이 좀 쌓이면은 씹으면은 요게 뭐 얼마 정도의 요리 양이 나오겠다 하는 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을 때는 그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죠. 그러다가 양 조절에 실패해서 카레 같은 거 만들 때, 국 만들 때 특히 그런 실수들이 좀 빈번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못 먹고 버리고 이런 적이 저도 있었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아시고 고모나 이모들 다 이게 아시는 내용인데, 요리라는 것도 결국에 하나의 기술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요령으로 몸에 체화된 그런 걸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요 파스타 만들면서 요리하면서 간을 거의 보지 않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은 뭘 하라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나요? 잘 못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지 혼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연습하라고 배웠죠. 근데 이 연습들을 잘 하지 않는다 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요리를 나는 할 수 없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리고 뭐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식생활에서의 독립, 내 물건은 내가 책임진다, 뭐 그런 기조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뭐 남들 인생에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살아오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 먹거리, 제 식습관, 제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러워하거나 혹은 좀 신기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할 시간에 니도 하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자, 면수를 좀 부어주고, 뭐 이것도 적당히 붓는 거죠. 계량 안 하죠. 면수를 부어주고 면을 넣다가 옮겨준 다음에 한 4분 정도 더 삶으면 되거든요. 면수가 들어간 팬에서 같이 삶아주면 기본적으로 면수에 지금 전분 성분, 스타치 성분이 좀 우러나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면을 팬에서 추가적으로 익혀주면서 그 스타치가 더욱 소스로 많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소스의 점도 잡는 일이 아주 쉬워지는 것이죠. 예전에 조깅, 달리기 얘기할 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은 대부분은 뭐 좋다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들이, 남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들을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기만 해도 상위 30%에 들어간다. 상위 30%라는 기준이 뭡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해보면 상위 30% 한데 A 주잖아요. 그러면 하기만 해도 뭐다? 일단 A0 혹은 A-는 그냥 먹고 간다 이 말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처음부터 왜 잘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새끼를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리의 천재는 단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재능충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 꾸준히 노력하고,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시험 기간이 존재하고, 줄 세우고, 경쟁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보니까 또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기쁨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잖아요. 잘 안 되면 연습하고, 틀린 문제 체크했다가 나중에 틀린 것만 또 풀고, 그러면서 우리 시험 점수가 오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맞추는 문제들은 1년 뒤에 지나도 다 또 맞춰요. 수능, 수학, 첫 장 2점짜리 안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를 계속 풀 필요는 없는 거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로 골라서 연습을 하면은 어떻게든 과거보다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애티튜드가 복잡하거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그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한 1분, 2분 더 끓여주면 끝나고요. 지금 이미 여기 보면은 꽤 점도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참치가 참치캔이 사실 뭐 조리되어서 약간의 조미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지만 그래도 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엔초비 통조림을 넣었을 때 나는 그 약간의 생선의 그 절인 생선의 꿀인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또 살짝 녹아 있기는 합니다. 뭐가 낫다 아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엔초비는 엔초비 나름의 거시기가 있고 이 참치캔의 또 고유의 또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어느 정도 소스가 저는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시간도 적절해요. 얘는 10분 정도 가열하면은 적절하게 알덴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면인데 지금 딱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이거 만대가래 할 거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점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대충 적절하게 섞어주고 접시에 옮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거 만들려고 생각을 할 때 김치 있잖아요. 김치를 좀 잘게 썰어서 요 참치랑 같이 파스타를 해도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걸 하려다가 닭갈비 양념이 남은 게 좀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요런 비주얼인데 새빨갛지만 토마토는 아니에요. 닭갈비 양념입니다.